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제 연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털어놓고 싶어요.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누나의 친구인데요. 다들 인생을 살면서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채윤이 누나가 저에게는 그런 사람이에요. 반달 같은 눈웃음하며 도톰한 입술, 그리고 글래머 같은 몸매까지 채윤이 누나는 딱 저의 이상형이죠. 또 성격도 애교가 넘치기도 하고요. 얼마나 여우 같은지 몰라요. 물론 누나와의 연애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아무튼 저는 요즘 채윤이 누나에게 푹 빠져 있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 이야기 들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는 30대 중후반이고 저보다 8살 많죠. 사실 누나는 똑 부러지는 성격이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무척 잘하는 편이었어요. 대학도 남들이 다 알아주는 명문대를 나왔고 직장도 좋은 곳을 다니고 있죠. 아마 그러다 보니 본인 나이 먹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눈만 높아져서는 남자를 못 만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종종 주변에서 선자리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매번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하면서 허탕만 치곤 하죠. 선을 본 남자들이 애프터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누나가 남자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반면에 저는 공부는 애당초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겨우겨우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는 취업을 하기는 했는데 월급이 조금 짠 편이기는 해요. 그래도 요즘 백수도 많다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느끼면서 다니고는 있죠. 저는 성격이 털털하고 무던한 편이라 여자친구를 꽤 여러 명 사귀어 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누나는 제가 연애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는 했는데요. 제가 여친이 생길 때마다 평가질을 하기 바빴어요. 누구는 생각이 없어 보인다느니 또 어떤 애는 사치가 심한 것 같다니 하면서 제가 연애하는 것에도 잔소리를 하면서 간섭을 하곤 했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본 누나가 괜히 저에게 꼬장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간혹 짜증이 날 때도 있기는 했어요. 본인 연애사나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바로 누나의 생일이었거든요. 이번 생일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친구들하고 파티룸이라는 걸 빌려서 실컷 놀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생일날이면 집에서 미역국이나 한 그릇 먹으면 되는 거지 무슨 파티룸인가요? 말이 파티룸이지 집에 있으면 부모님께 나이 1살 더 먹는데 결혼은 언제 하냐고 잔소리를 들을 것 같으니까 생일 핑계대고 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죠. 아무튼 누나가 노처녀가 되어가면서 외롭다 보니 발악을 하는구나 싶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누나 생일날이 되었고요. 누나는 간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게 신이 나는지 일찍 집을 나갔죠. 마침 토요일이어서 저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는 중이었는데요. 저녁 11시쯤 되었을까요? 제 휴대폰으로 누나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누나는 아니었고 누나 친구가 전화를 걸은 거였죠. 누나가 많이 취했으니 저보고 데리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잘 쉬고 있었는데 술 취한 누나를 데리러 오라니 어이도 없고 살짝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번 일을 두고두고 건수 잡아서 누나에게 잔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알려준 주소로 차를 가지고 갔죠. 누나는 혼자서 술을 다 먹은 건지 아주 고주망태가 되어 있었고요. 나름 알록달록하게 꾸며놓은 파티룸이라는 곳에서 만취한 채로 테이블에 엎드려 있더라고요. 거기엔 누나 친구들 3명이 더 있었는데요.
저는 누나 친구들하고 교류를 하지는 않으니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채윤이 누나도 처음 보게 되었어요. 누나 친구들 중 한 명이 채윤이 누나였죠. 얼굴이 귀여운 듯 하면서도 섹시해 보였고요. 무엇보다도 엄청 글래머였어요. 청바지에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몸매가 엄청 부각되어 보이더라고요. 제 이상형 같기도 했고 정말로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누나 친구 중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싶었어요. 아무튼 저는 누나를 데리러 온 거니 가볍게 누나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누나 팔을 잡아 당기면서 집에 가자고 했는데요. 누나는 데리러 온 저를 보고는 자기 생일이라 조금 더 놀아야 한다면서 생떼를 부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거기에 버리고 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는 술이 떡이 된 누나를 일으켜 세웠고요. 누나 친구들이 도와줘서 겨우겨우 누나를 차에 태워서 집에 올 수 있었어요. 방 침대에 누나를 내던져 놓고는 저는 제 방으로 왔는데요. 아까 파티룸에서 봤던 채윤이 누나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는 이름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잠깐 봤는데도 불구하고 제 이상형이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애인은 있는지도 궁금했고 무슨 일을 하는지 어디 사는지 궁금한 게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렇게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는 뒹굴대는데 잠은 안 오고 계속 그 누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채윤이 누나 같은 사람이랑 연애를 하면 얼마나 황홀한 기분이 들까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까 봤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갑자기 달아오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상상만으로도 묘한 흥분감을 느껴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채윤이 누나를 떠올리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날 누나를 상상하면서 혼자 자기 위로까지 해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 며칠간 저는 그날의 일을 언급하면서 누나를 약올리기 시작했어요. 똑부러지기로는 1등인 누나도 만취하는 바람에 제가 데리러 갔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채윤이 누나에 대해서 물어볼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요. 누나 친구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 알면 집에다 다 이야기를 할 것 같기도 했고 폭풍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 같아서 물어보지 않았네요. 그러던 중 혹여나 싶어서 누나의 인스타그램을 구경하러 가보게 되었죠. 여자들이야 인스타 많이 하니까 혹시 거기에 채윤이 누나의 사진도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누나 인스타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생일날 친구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려놓았더라고요. 오호라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놀면서 찍은 사진들을 여러 장 올려놨던데 거기서 채윤이 누나가 나온 사진들도 있었어요. 사진 속 채윤이 누나는 눈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한참을 그 사진들을 구경하다가 마침내 채윤이 누나가 남긴 댓글을 보게 되었고요. 그렇게 채윤이 누나의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누나는 인스타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지 사진이 몇 장 올라와 있지 않았어요. 팔로워도 몇 명 없는 거 보니 인스타를 잘 안 하는 듯 싶기는 했죠. 채윤이 누나에게 DM을 보내볼까 고민을 한참을 했어요. 괜히 DM을 보냈다가 친누나가 알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채윤이 누나가 읽지 않는다거나 읽고 무시를 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보기로 했고 누나에게 DM을 보내게 되었어요. 생일 파티에서 잠깐 봤던 성경이 누나 동생이라고 제 소개도 하고요. 그날 잠깐 봤는데도 너무 예쁘셔서 우연히 사진 구경하다가 계정에도 들러보게 되었다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다 적고 나서 보내기 버튼을 눌렀는데요. 보내고 나니 괜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답이 안 오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몇 시간이 지나서 채윤이 누나에게 답장이 왔어요. 누나는 인스타를 잘 안 해서 메시지를 늦게 봤다면서 친절하게 답을 줬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그날 생일 파티에서 보고는 너무 예쁘셔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DM을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한다고 해도 속이 훤히 보이는 핑계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고요. 누나는 의외로 흔쾌히 제 대화에 응해주었는데요. 자기에 대해서 성경이가 얘기한 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알면 놀랄 거라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에 내심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혹시 유부녀인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저는 친누나가 알면 난리를 칠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다고 했죠. 채윤이 누나는 자기는 돌싱이라고 3살짜리 아이도 한 명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돌싱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도 아이가 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요. 뭐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누나는 자기가 돌싱이어서 놀랐냐고 메시지를 보냈고요. 저는 당연히 미혼인 줄 알았다고 아이까지 있으실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누나는 남자들이 다가오다가도 돌싱에 아이까지 있는 걸 알면 다들 반응이 비슷하다면서 자기랑 대화하는 거 불편하면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돌싱이고 아이까지 있으면 어떠냐면서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자고 친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미혼이 아니어서 아쉽기는 했지만 제 이상형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면 매너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인스타 DM을 통해서 가벼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매일 안부도 묻고 서로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는데요. 누나랑 대화를 나누는 건 나름 재미가 있었어요. 케미가 잘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채윤이 누나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저랑 관심사나 취향이 비슷한 점이 많았는데요. 음악 취향도 정말 비슷해서 어느 날 밤은 좋아하는 밴드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죠. 여행 이야기며 음식 이야기도 누나랑 나누는 이야기들은 다 즐거웠어요. 그렇게 조금씩 채윤이 누나와 늦은 밤 메시지를 주고받는 게 일상이 되어갔죠. 그러던 중 누나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메시지로도 이렇게 대화가 즐거운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누나에게 언제 한번 커피라도 한잔 하겠냐고 물어봤죠. 누나는 흔쾌히 그러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속일을 정하고는 누나가 사는 동네로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어요. 단둘이 만나본 누나는 훨씬 더 매력적이었어요. 정면에서 마주한 누나는 제 이상형이 맞더라고요. 만난 직후에 어색한지 눈웃음을 짓는 모습에는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이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이 엄마라니 믿기지를 않았죠. 우리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가서 한참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까지 누나는 저에게 존대를 했는데 그게 어색하게 느껴져서 저는 누나에게 말을 편하게 하라고 했죠.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긴 했지만 그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덕분인지 금세 우리는 편해졌고요. 그날 오랜 친구처럼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날의 만남 이후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메시지뿐만 아니라 가끔 통화도 하게 되었고요. 시간이 될 때면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죠. 어느 날 누나는 자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가까워지는 게 걱정스럽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저에게는 누나가 돌싱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보다도 누나라는 사람 자체가 더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누나에게도 그런 제 마음을 이야기했더니 누나는 자기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살짝 감동받은 눈치이기도 했죠. 그런 마음에 있는 대화들도 진솔하게 나눈 이후로 우리는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었고요. 아마 그 이후로 누나도 저에게 더 살가워졌고 적극적으로 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은근슬쩍 가벼운 스킨십을 하는 걸 보고는 채윤이 누나가 마음을 더 열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같이 음식을 먹다가 제 입술을 휴지로 닦아주기도 했고요. 휴대폰 사진 같은 걸 같이 볼 때 저에게 살짝 기대오기도 했죠. 누나가 가까이 올 때면 짙은 화장품 냄새가 느껴졌는데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마구 두근거리곤 했어요. 그렇게 데이트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는데요. 그날 누나를 집에 데려다 주던 중 저는 살며시 누나의 손을 잡았어요. 하얗고 뽀얀 손이 너무 예뻐서 잡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누나는 그동안 그렇게 눈치를 줬는데 손을 빨리도 잡는다면서 피식 웃었어요. 그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두근거리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두운 골목이 보이길래 바로 멈춰서서는 누나에게 입을 맞추게 되었죠. 누나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받아주었어요. 입을 맞추면서 누나를 살짝 끌어안았는데 누나의 몸매가 물컹하면서 그대로 느껴졌고요. 그동안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들어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결국 몸에 반응이 와버리고 말았는데요. 채윤이 누나도 그런 저의 반응을 눈치챈 것 같았고요. 자기랑 조금 더 같이 있고 싶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누나와 가까운 모텔로 가게 되었고요. 우리는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는 하나가 되었어요. 채윤이 누나는 제가 상상 속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누나는 끼가 넘쳤고요. 제 정신을 아주 쏙 빼놓았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나니 채윤이 누나가 더 사랑스럽게 느껴졌고요. 저는 누나에게 더 푹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누나도 이전보다 저에게 더 애교를 부리면서 제 마음을 얼마나 녹여댔는지 몰라요. 우리는 시간이 날 때면 만나서 데이트를 했고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30대의 여자는 욕구가 아주 절정이라고 하던데 채윤이 누나도 딱 그랬어요. 사랑을 나눌 때마다 제 정신을 어찌나 쏙 빼놓는지 누나랑 데이트를 하고 돌아오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였죠. 채윤이 누나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사랑을 나누고 나면 누나는 자기가 애딸린 이혼녀니까 저도 실컷 재미만 보고 자기를 버릴 거냐고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그런 질문들이 마음이 아파서 저는 누나를 오래 사랑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채윤이 누나는 저를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편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날들만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가난, 기침, 그리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친누나에게 이 관계를 들켜버리게 되었죠. 여자의 직감이 무섭더라고요. 제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집에 없는 걸 보고는 누나는 혹시 여자 생긴 거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친구들 만나러 다닌다고 둘러대기는 했는데요. 옷에서 화장품 냄새며 여자 향수 냄새가 난다고 여자 생긴 거 맞지 않냐면서 추궁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부인을 했는데 추궁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누나에게 결국 저는 여자가 생긴 거 맞다고 털어놓았고요. 그 상대가 채윤이 누나라는 이야기까지 해버리고 말았어요. 누나는 저보고 제정신이냐면서 채윤이 누나를 그만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만나면 부모님에게까지 이 사실을 이야기하겠다고 저를 협박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물러서면 남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로 채윤이 누나를 좋아한다고 대들었죠.
누나는 채윤이에게 아이가 있는 것도 알고 만나는 거냐고 했고요. 알고 있다는 제 대답에 누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그날 누나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지만 저는 채윤이 누나를 만나겠다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그 후로 누나는 부모님께 제 연애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지만 틈만 나면 와서 저에게 헤어지라고 설득을 하려고 했죠. 제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에 우리는 삼자대면을 하게 되었어요. 절친인 두 누나는 저를 사이에 두고는 어려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는 중간에 끼인 채로 아무 말도 못하고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누나는 그래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절친인 채윤이 누나에게 상처가 될 만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채윤이 누나를 질책하지도 몰아세우지도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인 채윤이 누나를 잃고 싶지는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누나는 이 만남이 끝이 좋을 것 같냐면서 이성적으로 설득하려고 했죠. 채윤이 누나도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애딸린 돌싱이라는 본인 조건이 나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고요. 지금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달달하게 연애하는 초창기니까 그냥 인연이 허락할 때까지 지켜봐주면 안 되겠냐고 누나에게 부탁을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가 이어졌는데요.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진지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결국 친누나가 한 발 양보하고 물러서게 되었네요. 잠자리를 하더라도 피임은 잘하라는 당부를 하기는 했어요. 덜컥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건 안 된다면서요. 그렇게 채윤이 누나와 저는 연애를 이어가게 되었어요. 채윤이 누나는 요즘에 가끔 저희 집에도 놀러 오곤 해요. 자연스럽게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고 대화 끝에 부모님도 누나의 현재 상황을 다 알게 되셨어요. 엄마는 겉으로는 별 말씀 없으셨지만 제 눈에는 살짝 걱정하는 기색이 느껴지긴 해요. 반면 아빠는 채윤이 누나를 참 싹싹하고 애교가 많다면서 예뻐하시고요. 물론 제 친누나는 채윤이 누나에게 너를 올케로 맞이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면서 아직은 뼈 있는 농담을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본인 친구여서 그런지 채윤이 누나를 많이 챙겨주고 신경을 써주기도 해요. 남동생인 제가 속상하게 하는 일 있으면 본인에게 다 이야기하라면서 저보다는 채윤이 누나 편을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저도 채윤이 누나 집에 가보게 되었는데요. 누나의 부모님도 만나보게 되었고 3살짜리 누나의 아이도 보게 되었네요. 누나를 닮은 딸아이였는데 아이가 참 순하고 예쁘기는 했어요. 제가 이 아이의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기는 했죠. 그렇게 현재는 채윤이 누나와 조심스럽지만 진하게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채윤이 누나는 제 마음을 쥐락펴락하면서 저를 홀리게 하고 있고요. 또 사랑을 나눌 때도 제 정신을 쏙 빼놓곤 해요. 누나와의 연애가 앞으로 어찌 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지금 저는 이 누나를 많이 사랑하고 있고요. 누나와 함께하는 현재를 최대한 즐겨보려고 해요. 저 이 연애 계속해도 괜찮은 거겠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